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민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잘 보시고요. 자, 지난번 그 해석 잘 들으셨죠? 예, 여러분께서도 혼자 해석이 먼저 완전히 돼야 된다는 말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이렇게 암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해석이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해되게끔, 본인이 이해되게끔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분석을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볼까요? 간민가는 뭡니까?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 그 영정조 시대 때 그 백성들의 그 힘겨운 삶을 통해서 당대 사회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작품 속에 이 간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현실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구성을 보면 이제 서사 쪽에 가면 간민을 본 생원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양반인데 훈계를 하죠, 이 간민한테 충고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가면은 생원의 말에 대해서 간민이 대답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탈양, 즉 고향을 버리는 이유는 이유를 쭉 제시하거든요. 조상의 내력이라든가 군역을 지게 된 이유라든가 내가 이렇게 노력도 했지만 좌절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결사 부분에 가서는 간민이 마지막 소원을 하죠. 그래서 인사를 하직하죠. 그 생원하고 북청부사처럼 참 어진 수령이 나타나주기를 학수 고대하는 기대하는 그러한 장면이 끝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핵심 정리 보시면은 갈래는 이제 평민 가사고요, 서민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작가가 서민이거나 서민 의식을 바탕으로 창작된 가사니까 서민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제는 관리의 학정, 가혹한 정치에 시달리는 값싼 백성들의 어려운 현실을 들려준 겁니다, 여러분. 부조리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요. 아셨죠? 제재는 조선 정조 때 학정에 시달린 함경도 값싼 백성들과 이웃 고을 북청부사, 아주 그 성군이죠. 이 사람이 선정을 베푸는 사람이죠. 성대중의 선정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대조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북청부사가 굉장히 선정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가사의 성격은 이제 사실적이고요, 현실 비판적이고 현실 고발적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런 걸로 볼 때. 또 특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특징에 보면은 조선 정조 시대 때 함경도 갑산의 백성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간민 이런 거예요. 간민.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대화체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또 갑산 지역 백성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양반 관료사의 수탈, 부패, 그렇죠? 부정부패 이런 것을 과감하게 폭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우리 한자성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춘향가에도 나오죠. 우리 그 변사또의 학정 어때요? 가렴주고한 거죠. 가혹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 자, 이런 한자성어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또 구체적인 체험 묘사로 현실적인 모순을 부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현실 비판 가사입니다. 구체적 체험 묘사라는 거 반드시 아시고요. 특정 지역이 나왔죠. 함경도 갑산입니다. 지금은 양강도로 개편이 됐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함경북도 갑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명이 나왔으니까 사실감을 부여했다. 뭐 이렇게. 또 표면적으로는 갑산의 옆고을인 북청부사 성대중의 선정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뭐다? 갑산 백성들이 어때요? 학정에 시달린 참상을 폭로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여러분. 폭로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물론 북청부사의 예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폭로하는 것이 더 주안점이다. 이렇게. 또 지배층의 수탈과 횡포를 비판하는 작품이고요. 또 공간, 장소가 대립됩니다. 갑산과 어디요? 북청이죠. 갑산은 부조리한 수령이 있고 군역의 폐해가 심해요. 그런데 북청은 어때요? 아주 어진 수령, 선정가가 있고 군역의 폐해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여러분. 대조 잘 알아두시고요. 서사적 구조를 보면요, 한편에 그 줄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역 부담으로 탈양하고 있죠.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간민의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도 나오고요, 조상의 내력 이런 거요. 그리고 몰락한 이유, 또 극복 노력을 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고, 그래서 그 북청으로 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간민은 지금 북한의 양강도 갑산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사실성을 획득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갑과 을의 대화체 구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대화체다. 대화체다.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무리한 군포징수를 견디지 못해서 백성이 재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그렇죠?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빈털터리가 돼서 늙은 부모와 함께 도망가는 이 처량한 모습이 대화체로 잘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정처의 성민곡 대화 형식이죠. 감려 올려 나오죠. 그래서 그 비교적인 측면에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갑은 누굽니까? 늙은 어미와 초라한 행색으로 도망가는 을의 행색을 보고 말을 붙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을의 대답을 유도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여기 대사 부분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고요. 또 을은 어떻습니까? 간민이죠, 간민. 그래서 군포징수로 인해서 어때요? 생활이 망가지니까 그 일반적인 평민이죠, 군사인데요. 기막히고 너무 억울한 사정을 대답으로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거죠. 하소연, 한탄. 그리고 현실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또 의의와 한계를 보시면 의의는 뭐냐? 당시 양반 관료 사이의 수탈, 부패, 이걸 폭로한 것이 가장 큰 의의고요. 또 무리한 군포징수로 몰락해가는 값싼 백성의 생애를 통해서 그 시대 백성들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계는 뭐냐?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한계에 이르는 것이죠. 예, 참고로 보시고요. 단어와 구절풀이 굉장히 많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 문맥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무조건 내오는 것보다요. 예. 간민은 이제 함경남도 갑산에 사는 백성이었다. 예. 군사 도망은 당시에 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 또 헌잠방이는 가랑이가 짧은 바지, 초라한 백성의 모습이죠. 노닥노닥, 너덜너덜, 즉 의태어죠. 음성상징어예요. 그래서 외양을 묘사하고 몹시 비참하고 궁핍한 몰골의 모습. 그래서 관리의 수탈이 얼마나 심한지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겁장 할미는 뭡니까? 등이 굽은 할머니예요. 지금 간민의 모친인 겁니다, 여러분. 전태발이는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민의 부친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확한 그 인물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가족이라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업처질이라는 것은 넘어질이라. 그리고 간민 가족이 얼마나 앞으로 여정이 험난한 것인지를 추측할 수가 있겠죠. 우리 그 생원의 말을 통해서. 타도 타간 옮겨 살면이라고 이제 생원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 다른 곳으로 유랑민이 된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더 비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원이. 군정은 뭡니까? 군정은 군적에 있는 지방 장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역에 종사하는 장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토궁정은 뭐냐? 본토궁정 싫다하고 이게 뭐 고향의 군역을 거부한다는 얘기죠. 한 나라의 인심에라는 건 같은 나라 똑같은 인심에 어차피 다른 데 가봐야 같은 나라 같은 인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 간들 면할 소냐. 이거 신분 숨기고 살아봐야 어디 간들 뻔하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죠.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돈피는 뭡니까? 그냥 담비 가죽 또는 돼지 가죽입니다. 그래서 담비 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생원이 그거 잡아서 팔아서 해결해라라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삼독해고요. 그렇죠? 공채 신역이라는 건 뭡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과 몸으로 치른 노역입니다, 여러분. 신역은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까지 남성이 몸으로 치르는 노역이나 고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원 여기서 나오는 그 생원은 소과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대과를 응시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초과는 뭡니까? 초과는 한 초를 거느리던 종구품의 무관직이래요. 그래서 100명 단위의 병사 집단이 초를 통솔하던 지휘였다고 합니다. 아셨죠? 남중 양반은 뭡니까? 남중은 사색당파 중에서 남인 일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인의 그 양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간민이. 그래서 간민의 자부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시종신도 했다. 왕에 항상 시종하는 신하였다. 그리고 왕 옆에서 항상 임금의 옷, 임금의 물건 등을 맡았다.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었던 비서 같은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가사변이다.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이동해서 살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변방으로 귀향을 가야 되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걸 좀 잘 아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장을 보시면 극변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극변방. 극변방은 뭐냐? 나라 안에 뭐 가장 최변방 지역이죠. 그렇죠?
갑산의 지리적 특성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그 험한 지형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실은 뭐냐? 구실은 읍중구실이라고 나오잖아요. 교과서에. 공공 또는 관가 일을 맡아보는 직무나 벼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수별감 뭡니까? 향청에 우두머리와 그의 버금가는 자리는 높은 지위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 들어가면 좌수역, 좌수별감이요. 나가서는 풍원감관이다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 지방관청에서 우두머리만 해왔다. 그러니까 조상의 그 음덕이 있어서 이러한 빽이 있어서 상급 직책을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유사장이는 뭡니까? 사물을 맡아보는 사람하고 예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급 직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상급이면 이건 중급. 체진하면이라는 것은 이런 거에 불과하면, 이런 거에 처하면, 이런 거 준다면 이런 뜻이겠죠. 자, 모해라는 것은 나쁜 꾀를 써서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걸 모해라고 합니다. 중상모략 또는 모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강정은 신분이 강등된 겁니다. 그래서 무관에 대한 징벌의 한 가지로서요. 벼슬을 내리어서 군역을 맡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급직책입니다. 하급직책. 그러니까 상중하 이렇게 되겠죠. 자, 충군이란 건 뭡니까? 모자란 군역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누대봉사라는 것은 대대로 조상 제사를 받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양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상 제사로 도망도 못 간 자기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여러 사람이 모든 신역을 내 한 몸에 모두 문의. 자, 이건 뭡니까? 도망간 일가 친척들 때문에 군역과 부역을 나 혼자서 몽땅 어때요? 뒤집어 쓴 겁니다. 그래서 족징의 폐해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석숭은 부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의법은 그 지역의 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제사라는 것은 관보에서 백성이 제출한 소장에 대해 쓰던 판결이나 지령문을 얘기하는 거고요. 불점성화는 임금의 성스러운 교화에 적시지 못한다 이런 얘기고, 또 불점성화이 극변에 복분하라 빛을 쏘냐 이런 말은 결국 이 변방지방에는 임금의 성화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아주 그 좋지 못한 상황이죠. 예. 또 많은 군정 안보하고 백골 도망 원통한 푼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많은 군정 편히 지키고 주고 없어진 이 원한을 풀어준단 말입니다. 누가? 북청부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정치를 했죠. 그래가지고 죽은 자의 원한도 해소해준다고 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물게 했던 것을 바로 잡아주니까 죽은 자는 원한을 풀고 죽을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그렇죠? 또 남부여대란 말 있죠. 남자는 짊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군정허우란 말인데 군정에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없는 군사 행정 장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북청일례하여지라 영문의송 정탁 말인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북청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관아에 내가 상소를 올렸다. 응? 그 군정 신역에 대한 북청의 예를 들어서 관아에 상소를 그냥 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불문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고, 형무는 형벌입니다. 형벌. 그리고 불호유는 노부모 잡고 아이는 끌고, 그렇죠? 노약자들을 잘 이끌고 이 말이죠. 자야반이라는 것은 자시예요. 자시. 그러니까 밤 12시 정도 됩니다. 후리령길 비켜두고 금창령을 허위 넘어 이 말은 후치령길은 들킬까봐 가지 않고 금창령 험한 고개로 허우적거리면 애쓰고 넘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도망자의 삶을 얘기할 수가 있죠. 거처오브라는 건 거처가 싫고 좋고 뭐 이런 얘기고요. 내 곳 신역 이러하면 이친김이 허울소냐라고 나오죠. 내가 사는 곳이 신역이 북청만 같다면 부모와 이별하고 그렇죠? 산소를 버리고 떠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오죽하면 고향을 버리고 떠나겠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비리시면 들르시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군정도탄 군사행정의 비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공부할 건 많아 보이지만 그 해석 연습을 좀 여러 번 하다 보면 친숙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하셔서 고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그 가사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사라도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면 더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당시 조선시대의 삶을 엿본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고전이 더. 자, 오늘 힘 많이 내시고요. 복습 많이 하시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